사실 이 3편에 대해서는 크게 코멘트를 할 부분이 많지 않아서 바로 4편으로 넘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안기지마 무서워에 대한 내 글의 초고는 2018년에 쓰여진 것이고 2020년까지 오면서 꽤나 많은 사회적 담론이 오가고 그때마다 가끔씩 이 3편이 생각나곤 했다. 2018년 당시에는 그냥 재미가 없는 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영상을 되짚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3편의 주제는 작가가 공인한, 이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가 공인한 러브가 바로 주제다. 이리저리 좋을 대로 가공되고 찢겨나가서 파편화된 관념의 숭배, 세뇌에 가까운 비판 불허에서 가장 도발적이고도 위험한 주제는 바로 러브가 아닌가 싶다. 사랑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급진주의자가 된 것 같고 결혼은 구속이다, 혐의를 벗어나자 같은 최근 급진 페미니즘적 담론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런 거로 이번 화에서 나는 꽤나 논란이 될 만한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 영상처럼 사회가 숭배하는 가치를 비꼬는 소위 삐딱선을 탄 작품은 건전하고 밝고 아름다운 시선으로 봐봐야 사이버 테러다, 불쾌하다 이런 소리가 꽤 나오지 않는다. 어떤 작품이 표현하려는 바를 이해하려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좋지만 공감을 하는 것도 중요한 법이다. 사실 사랑이라고 작중에서 뭉뚱그려서 표현한 감이 없지 않지만 특히 우리말인 사랑을 주제로 담았다고 하기엔 몹시 오묘한 구석이 있다. 이런 글을 준비할 때는 꽤나 많은 것을 찾아보지만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종교를 비판한다거나 그런 해석은 꽤나 국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리뷰 중에서 가장 내 의견과 같은 표현을 쓰는 리뷰는 Cult of Love, 굳이 해석하면 사랑 숭배쯤이 되겠다. 내가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 작품에서 사랑이 쓰이는 방법은 세뇌와 억압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작품을 톱파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자. 피크닉을 나온 듯한 상위박은 닭다리를 까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하나 오리의 무심한 행동에 아이 인형은 상처를 입고 만다. 언제나 사랑은 상처 입은 자에게 달콤한 법. 꿀벌 선생님은 매니에게 접근해서 세상에는 어둠과 죽음, 공포뿐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필요가 없고 서로 다를지라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며 사랑을 설파한다. 그렇게 우리의 매니는 꿀벌과 구름 너머로 간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데 세상에는 어둠, 죽음, 공포뿐이지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매니의 꿈으로 밝혀지는 환상적 공간에서 같은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는, 솔직히 표현하면 꿀벌이 무엇을 설파하든 결국 실질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자위에 가깝다는 상징이다. 꿀벌좌는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널 미워한다, 널 싫어한다, 아무도 널 신경쓰지 않는다 같은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말을 던지며 따라오면 사랑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매니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자 나를 따라오면 알 수 있다고,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 하며 환상적 공간으로 데려간다. 그것을 보고 있지만 치킨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서 매니를 방관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방관을 뒤로하고 매니는 새로운 형제들을 맞이하게 된다. 형제들은 매니가 오자마자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사랑을 베푸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막상 매니가 이것저것의 사랑을 베풀 때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아껴야 한다고 한다. 특별한 누군가는 매니 얼굴에 머리 많기, 아무래도 핑크한 속눈썹 여자애로 보이는데 이 역시도 작품이 비판하는 점을 보여준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특별한 누군가,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그것이 왜 비슷한 나이대의 이성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진정한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이성뿐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 뭐 굳이 동성애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나는 내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인생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 진정한 사랑을 아껴놔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폭력적이다. 사랑을 빙자해서 자유를 앗아가는 내가 이 작품의 주제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판단한 이유기도 하다. 매니는 스스로에겐 특별한 누군가가 없는 거 같고 자신은 외롭다고 말한다. 남과 나서서 마이클에 대한 얘기다. 마이클은 마을에서 가장 못생겨서 마을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외로운 아이다. 그래서 그는 지하에서 숨어서 산다. 그러고는 이 이야기의 결말은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이 외롭지 않을 방법은 바로 외롭게 지하에 숨어서 특별한 사람이 와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 오직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바보 온달 신드롬 혹은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내 진정한 사랑은 아직 오지 않았고 특별한 사람이 찾아오면 내 인생은 드라마처럼 바뀔 것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바뀔 것이다 라는 헛된 기대를 뜻한다. 마이클은 그리고 매니는 형제들과 선생님에게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당신은 그 누군가를 위해 태어났고 그녀 역시도 마찬가지니 함께 기다리자고 말한다. 소신껏 말하자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랑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야 옳겠지만 그것은 장님이지 옳게 된 상황이 아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눈멀게 하는 낭만적 사랑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하니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당신은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폭력이다.
그렇게 새로운 사랑을 찾기 바라는 매니의 형제들은 그런 사랑을 기다리자고 한다. 갑자기 나타나는 우리의 왕. 이제 형제들은 매니에게 그분의 존함과 그분에게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함에 섬기며 일어날 일을 하나씩 설명해준다. 섬기지 않으면 그분이 노하신단다. 이번 편은 특이하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그로테스크하고 고어 같은 그런 부분이 없다. 하지만 섬뜩한 부분에서 이름을 바꾸고 뇌를 비우며 이제까지의 일을 모두 잊어야 하고 그래야 신정을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팔은 구속되는, 이것은 어쩌면 더욱더 공포스러운 연출이다. 넌 이제 영원히 외롭지 않아. 그렇게 매니의 꿈에서 깨어난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아이 인형을 찾으려고 온 듯하다. 친구들은 너를 사랑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고 마는 매니. 하지만 선물에서 깨어난 흉측하게 생긴 벌레는 무관심하게 때려잡으며 이 만화는 끝이 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며 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하지만 더 넓은 영역에서는 두 가지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종교로 빗대어지는 가스라이팅, 사랑을 빙자한 세뇌, 억압, 자존감 깎아내리기를 비판하고 있고, 둘째는 개인에 대한 소외, 사회의 무관심, 특히 가까운 사람까지도 매니를 배려하지 않는 군중 속의 고독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결합하면 소외되고 외로운 개인이 어떤 일을 만나 처음 느껴보는 배려와 애정에 세뇌당하고 그에게 억압당하는 비극을 그려낸 작품이다. 매니에게 이입해서 보면 환상 속에서도 특정인을 섬기라고 억압받고 깨어나서도 무관심 속에서 소외받는, 흔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째서 사회에 기댈 곳이 없어서 저런 데 의지하나 싶은 상황을 묘사한 거다. 2020년까지 자주 대두한 데이트 폭력과 가스라이팅 같은 사랑을 이용한 폭력 문제와 신천지 대규모 전염 상태로 불거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니와 같은 불안정한 위치에 서 있다가 의지할 곳이 없던 그들에게 기댈 곳을 줘서 세뇌당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안기지만 무서워 3편은 특기할 만하다. 사랑의 왕이자 우리가 섬겨야 하는 말콤 때문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쪽이랑 많이 엮이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설파가 특히 아브라함 계통 종교와 닮아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들 하지만, 원래 급진적으로 보면 종교 자체가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그걸로 세뇌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에게 대충 좋게 설명되는 사랑,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있는 사랑인가? 진실로 이끌린 사랑인가? 냉철하게 생각할 수 없는 주제에 의도를 집어넣으면 가장 위협적인 화살촉이 되기 마련이다.